이게 주말판 FT입니다. 이제부터는 세 번째 섹션인 하우스 앤 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하우스 앤 홈 하면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 비슷한 거 뭔가 들어본 적 있다. 영화 노팅힐 있잖아요. 노팅힐에서 휴 그랜트가 뻥을 치잖아요. 자기가 그 줄리아 로버트를 만나기 위해서 기자인 척하고 뻥을 치거든요. 뻥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기자라고 하면서 어디 기자라고 하냐 하면 Horses and Hound라고 합니다. I'm from Horses and Hound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슨 뭐 말이랑 뭐 이런 거 막 그 질문하고 막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생각이 딱 났어요. 하우스 앤 홈하고 홀스 앤 홈 그죠? 이게 라임이 비슷하잖아요. 이걸 라임이라고 그러나? 아 라임이 아닌데 이거 어떤 앞글자를 따는 것도 뭔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게 비슷해서 이 생각이 많이 났고 이 섹션은 인테리어하고 집에 대한 내용인데 부동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얘기를 해야 부동산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부동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신문의 부동산 섹션이 되는 거예요. 뭐 분양 광고하고 뭐 무슨 뭐 광교에 막 나왔으면 뭐 아파트 막 이런 광고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지루해지니까 인테리어라는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그리고 라이프라는 또 라이프 같은 삶의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이라는 요소를 가미해서 굉장히 풍성한 섹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시면 굉장히 그냥 클레버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처음 나온 거는 그 루크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 이 하우스 앤 홈의 칼럼을 쓰는 사람이 쓴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방금 사진을 크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요즘에 저는 우리나라의 그 힙하다는 카페들에 대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힙하다는 데를 가면 전혀 안 힙해. 그냥 그 노출 콘크리트 다 드러내놓고 의자도 너무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냥 되게 그냥 모던하다고 하는데 모던한 건지 그냥 성의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해놓고 소품 몇 개 갖다 놓고 무슨 북유럽식이라고 하면서 뭐 램프라든가 뭐 의자라든가 그런 거 조금 갖다 놓고 되게 힙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게 뭐가 힙해요. 이런 게 힙하지. 이런 게 힙한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세요. 저 엄청 편해 보이는 의자와 저 뒤에 화려한 벽화와 아주 그 강렬한 접시 하나를 봐도 강렬하고 바닥을 보면 카페트 등등 끝내주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카페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FT의 하우스 앤 홈 섹션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스타일이란 건 ultimately rooms should reflect their owners. 방은 그 주인을 나타내야 한다. 그 주인을 반영해야 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 Be faithful to your own taste because nothing you really like is ever out of style.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건 유행에 상관하는 게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해. 유행에 상관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죠. 보시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페이지는 부동산에 대한 칼럼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용은 뭐냐면 하이 메인테넌스 고급 아파트들, 럭셔리 아파트들의 서비스 차지가 엄청 비싼데 이런 것들이 코비드 시대에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그림에도 보지만 비싼 아파트들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수영장이 다 있잖아요. 개별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누가 그런 공용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관리비가 엄청난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잘 보면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칼럼 보시죠. 두 번째 칼럼 하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보면 A decade after it was built, the service charge charge인데서 그게 오타난 것 같아요. The service charge owner 30 million pound 3-bedroom apartment in one Hyde Park, Knightsbridge is 22 pounds per square feet or 55,000 per year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런던의 굉장히 비싼 지역인 원 하이드 파크라는 그 동네 런던의 굉장히 비싼 동네인 나이트브리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원 하이드 파크라는 굉장히 그 고층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값은 30 밀리언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약 한 400억? 네, 400억 정도 하는 데라는 거예요. 400억 정도 하고 아파트 한 채가 그리고
그 아파트의 서비스 차지, 관리비가 얼마냐면 스퀘어 피트당 22파운드. 스퀘어 피트는 뭐냐면 1피트가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면적에 1년에 22파운드가 붙어서 아파트 전체로 하면 1년에 55,000파운드라고 하는 거죠. 55,000파운드라고 하면 한 8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비가 1년에 8천만 원이에요. 왜냐면 수영장 있지, 영화관 있지, 스크린 골프 있지, 그 다음에 뭐 집사는 아니지만 뭐라죠? 그 경비 수위들이 뭐 애들 다 학교도 다 데려다 주고 막 이래. 그런 거 다 합치면 8천만 원 낼만 하냐 이런 내용인데, 이전까지는 낼만 했지만 지금은 스크린 골프도 안 치고 수영장도 안 가고 영화관도 안 쓰는데 왜 그 돈을 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만, 뒷장을 넘어가면 낼만하다라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래도 그 정도 비용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쓰려면, 개인적으로 받으려면 집사를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 한 명, 괜찮은 집사 한 명 고용하려면 1년에 1억이 들어. 드라이버 고용하려면 1년에 1억 들어. 내니 고용하려면 1년에 1억 들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파트에 관리비 8천만 원 내면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애들도 통학 다 시켜주고, 뭐 또 뭐야, 드라이버도 필요할 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8천만 원 내니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T 독자들이니까, FT 보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야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게 말이 돼? 라고만 했으면 부자들이 이걸 보겠어요? 안 보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아니야, 안 비싸, 아파트가 300억인데 뭐 1년에 8천만 원 관리비 낼 수 있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3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게, 이게 한국이 요즘에 집값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진짜로 미국이나 런던이나 싱가폴도 아니야, 미국이나 런던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비싼 데는 뭐 이렇게 100억 단위로 넘어간 데가 많은데, 한국은 뭐 아파트 제일 비싼 게,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한남 뭐 거긴가요? 한남 더힐인가? 뭐 거기 해봐야 뭐 얼마 하겠어요. 뭐 500억 해? 안 하잖아. 이거 좀 차원이 달라요. 한국에서 50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저부터가 되게 반감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코딱지만한 나라에 누구는 500억짜리 집에 살아?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영국에서는 워낙 자본주의가 그 극도로 간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반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광고들 쭉쭉 나오는데, 세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동산 업체죠. 여기서 이제 한 페이지를 텅 빌려가지고 부동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분양가 70억밖에 안 해요? 하나 사야겠네. 아유, 저가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이런데 살아야지, 이런데. 네, 이런데. 투스카니에 있는 빌라 이거 얼마야? 뭐야, 왜 이렇게 싸 이거? 아니 투스카니 빌라가 지금 1.25 밀리언 유로밖에 안 해요. 이거 얼마야? 15억밖에 안 해. 와,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기는 런던 켄싱턴에 있는 캠덴빌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이건 얼마야? 예, 한 7 밀리언 정도니까 한 90억? 100억 정도밖에 안 하네요. 아파트 하나. 네. 아, 사는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잘 보세요. 중간에 보면 leasehold approximately 998 years remaining.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998년 동안 빌리는 값이, 네, 7 밀리언 파운드라고 합니다. 재밌죠? 유럽 애들은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기네스 맥주 공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1000년인가 2000년인가 빌린 땅이에요. 더블린 시한테 뭐 1파운드인가 뭐 100파운드 같은 엄청 싼 가격에 1000년인가 빌린 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뭐 사는 거나 다름없지만 어쨌든 빌린다는 이런 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이런 게 진짜 비싸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런던에 있는 나이츠 브릿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센터 중심가에 있는 집인데, 요런 거 이런 집 하나가 지금 한 2000이 아니라 200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뭐 아랍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자들이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또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매주 어떤 하나의 테마를 정해요.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매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를테면 한 번은 테니스와 관련이 있는 매물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영국의 그 런던의 윈블던 경기장 옆에 있는 집, US 오픈이 벌어지는 뉴욕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집, 아니면 집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 좋은 저택, 이런 거를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번 주의 테마는 뭐냐면 워킹 프롬 홈이에요.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재택근무에 맞는 그런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떤 게 나왔나? 네, 이거는 파리입니다. 파리에 그 앵발리드라고 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 나폴레옹 시체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이제 묻혀 있는 그런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앵발리드 옆에 있는, 네, 그 건물 옆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는 가격은 6.5 밀리언 유로, 그러니까 한 80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택근무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그 이유는 보시면 where, what, why라고 돼 있고, Y가 이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Y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는 건데, Y를 보시면 video no more messing around with fake backdrops on your video calls. The views of the Eiffel Tower and surrounding 이거 불어라서 리베거슈겠죠. 리베거슈 from the spacious corner office are the real deal. 그러니까 요즘에 그 화상 회의하면서 그 줌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이 저처럼 이렇게 집이 추레하면은 뒤에다가 그 가짜 백드롭을 넣잖아요. 가짜 배경화면을 채우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뭐 화려한 해변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우주라든가 이런 화면을 채우는데, 이 집에 살면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집에 있는 그 서재에서는 뒤 배경이 앵발리드야. 멋있잖아. 그럼 따로 무슨 가짜 백드롭 할 필요가 없는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베이도스 그 휴양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디 있나요? 뭐 캐러비안에 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은 한 300만 달러 정도 하고요. 뭐 한 30억. 왜냐하면 역시나 그 팜트리, 야자나무와 바다의 뷰가 있어서 좋고, 또 하나 좋은 점 뭐냐 하면 Barbados has introduced a 12-month visa, so digital nomads can work remotely from the island.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2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 오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자, 참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섬나라 사람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뭐 이런 세금도 막 싸게 해주고 뭐 이러겠죠. 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원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저씨가 뭐냐 하면 콜롬비아 로드 오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로드가 뭔지 찾아봤더니 런던에 있는 꽃시장이래요. 그러니까 꽃시장이 있는 거리 이름이고, 그동안 그 코비드 때문에 닫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이 콜롬비아 로드에 있는 꽃 가게 주인들이 뭔가 다시 활발하게 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취스윅이라는 거리에다가 오픈에어 마켓, 그러니까 뭐라 하지, 길거리 상점, 길거리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열었대요. 그래서 뭐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페탈 투 더 메탈, 페탈이, 네, 다시 한번 발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petal. 네, 페탈. 네. 페탈은 꽃잎을 말하는 거거든요. 페탈 투 더 메탈 하면 이것도 약간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페탈이란 거는 그 콜롬비아 로드라는 꽃시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콜롬비아 로드 사람들이 치즈위크라는 동네에서 벼룩시장을 연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로드를 의미하는 페탈이 치즈위크를 의미하는 메탈로 같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왜 치즈위크가 메탈인지는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즈위크가 그 치즈, 그 끌이라는 뜻이랑 비슷하니까 그 얘기인가? 그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치즈위크는 끌이라는 뜻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치즈를 만드는, 그 먹는 치즈를 만드는 농장이라는 뜻이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탈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페탈 투 더 메탈이라는 제목을 썼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찬영님,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페달 투 더 메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서 악셀레이터를 그냥 그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밟는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메탈이라는 것이 왜 치즈위크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아저씨가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네, 자기 빡세게 꽃을 판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맞네. 그렇구나.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니까 빡세게 지금 뭐 벼룩시장이라도 해가지고 열심히 꽃을 팔겠다 그런 의미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빡세게 팔아보자.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풀 악셀로 팔아보자. 네. 이분이 또 하는 재밌는 얘기가, 이분이 나이가 44세예요. 저랑 비슷하네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꽃시장 일을 했는데, 꽃시장에 꽃가게가 52개 꽃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 26개가 자기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길드 같은 거죠. 다 아름아름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보니까 다 혈연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는 거의 절반 정도가 자기 친척이 될 정도로 다 이제 그들만의 세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되게 유럽스럽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다. 네, 벼룩시장을 열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뭐 이런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 세계의 꽃시장에 대한 설명을 또 재밌게 해주고 있어요. 맨 위는 방콕에 있는 꽃시장, 안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네. 두 번째는 네덜란드에 있는 튤립 시장. 네덜란드가 이제 도매로서는 세계 최대의 그 꽃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견학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7시에 가면 투어가 가능한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 가이드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으로는 투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공업적이래요. 세 번째는 파리 꽃시장. 파리 꽃시장은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2014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거기 방문한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2세 꽃시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멋있는 사진은 멕시코 꽃시장이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꽃시장이고, 여기는 24시간 문을 열고 있고 상당수의 꽃은 장례식용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장례식에 아마 화려하게 꽃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또 그 시계와 보석을 하는 페이지가 하나 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이거는 비정규 섹션이라서 빼기로 하고, 하우스 앤 홈 섹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로빈 레인 폭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글을 쓰시는데요. 가드닝 페이지예요. 가드닝. 그러니까 정말 정원 가꾸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이고, 이번 호의 내용은 자기가 어떤 독자 편지를 받고 궁금해서 독자의 집을 찾아가 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는 정원이 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빈 레인 폭스라는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50주년을 맞았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썼는데 50주년을 맞아서 기념 기사를 썼는데 50살이 아닙니다. 50살이 아니고 이 칼럼을 쓴 지 50년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50년이면 얼마야? 1970년부터 이 칼럼을 쓴 거예요. 이 자리에. 거의 전설이죠, 전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투잡인데 옥스퍼드 뉴 칼리지인가 어디에 이제 그 되게 그 유서 깊은 칼리지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그 칼리지의 정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FT 칼럼은 20대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0대 때 그 워낙에 그냥 가드닝에 관심이 많아서 FT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당시 FT에도 가드닝을 담당하는 기자가 있었고 그 사람 밑에서 약간 견습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고,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는 이 사람이 혼자 남아서 계속 50년째 꽃 칼럼을 쓰고 있는데 커리어 초이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FT가 아니라 원예 잡지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50년 동안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없었을 거예요. 원예 잡지일수록 원예 전문가들의 그런 경쟁이 세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뭐 한 10년 하다 말았겠죠. 밀려났겠죠, 나이가 들면. 근데 FT에서는 경쟁이 없어. 자기가 짱이야.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대로 하고 있고, 진짜 진정한 위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 10년 더 하실 것 같아요. 60년은 채울 것 같아. 와,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커리어는 이렇게 개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